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입니다. 오늘은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은 아버지께서 요청하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소중한 아이를 잃고 그 가족들이 받으셨을 고통을 헤아려 보니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총 21만 6천여 명의 국민들께서도 청원에 참여해 주시며 함께 마음 아파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료사고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안타깝게도 편도 제거 수술 후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자녀를 잃으신 가운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자녀의 억울함을 풀고 더 이상 의료사고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 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 부서 설치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청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어 청원인께서 청원해 주신 내용들에 답변 드립니다. 첫 번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입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환자 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 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반대로 의료계 등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청원인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에 공감합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자를 제한하고 출입 명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올해에는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 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의 경우에는 약 14% 정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행한 사건이 자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이기 이전에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청원인께서 왜 이런 제안을 하셨는지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입니다. 현재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각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에 서명해야 하며 추가기재 수정이 있을 경우 추가기재 수정 전후에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은 판례와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당해 의료행위의 내용과 환자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그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작성 시기의 적절성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의료행위의 다양한 종류와 상황에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이를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진료기록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청원인의 취지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료사고 수사 전담 부서 설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 의료사고 수사 관련 부서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총 10개 지방청 73명 규모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료수사팀은 사망이나 내사 등 중상해 사고나 주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일선 경찰서 수사도 지원하는 등 의료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분쟁 해결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는 환자 측의 의학에 관한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사고의 실체 파악 및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의료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의료 과실에 대해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환자의 입증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손해배상액의 적정한 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크리스틴 주사 투약 오류로 사망한 고 정종행 군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환자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종합적인 환자 안전 관리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환자안전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분석하여 의료기관에 공유하여 동일 혹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새로운 유행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으신 안타까운 마음을 어떤 말로도 이루어 드리기는 어려우나 부족하나마 청원 내용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의료사고 및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의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